시간 참 빨리 갑니다. 어느덧 굿바이 상담 시간 돌아왔네요. 유튜브 통해서 접수된 종목 먼저 갑니다. 동양철관 오늘 접수돼 있어요. 베네치아 님이 보내주셨는데 최근에 사신 듯한 느낌이에요. 1,380원에 15% 갖고 계시대요. 가스관이나 배관 사업 등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 될까요? 아니면 이 보유자분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1,380원 정도에 매수를 하셨으면 지금 네. 매수 가격하고 차이는 많이 나지는 않아요. 근데 이 기업 역시 이제 뭐 철강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테마성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시세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시간적으로 여유를 이제 하루 종일 책상 앞에서 컴퓨터를 계속 쳐다보고 있지 못한다면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수익으로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 지금 매수해서 1,380원 정도에 매수하셨다면 저는 그냥 1,400원 정도에 그냥 걸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매도를. 그리고 신규로는 매수하기 좀 위험한 종목이라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매수 유보 답변입니다. 그리고 보유자분을 위한 가격 라인 잡아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자, 인터플렉스 갑니다. 오늘 두 분이 접수를 해주셨는데 이 두 분의 매수가가 10,000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한 분은 14,000원에 매수하셨는데 또 다른 한 분이요. 23,750원에 사셨어요. 2017년도에 매수를 하셨대요. 지금 4년째 이 종목 때문에 마음을 지금 속썩이고 있는 상황인데 실적 발표했는데 적자고 반등시 비중 줄여야 될까요? 추가 매수할까요? 연락을 주셨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인터플렉스가 최근에 다시 이제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이제 부품주로 부각이 한번 되긴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이 기업의 주가가 올라왔는데 실적이 따라오지 못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좋아질 거라는 어떤 전망 때문에 올라왔던 거라 아직 실적에 대한 그 시각이 아직 나오진 않았죠. 시각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기업은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실적이 보여줘야 됩니다. 기대감을 올라갔다면 이제 실적을 눈으로 확인시켜줘야 주가가 또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아직은 확인을 시켜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될 거라는 어떤 전망만 믿고 추가 매수를 하거나 이건 좀 위험합니다. 저는 인터플렉스는 이제는 어쨌든 좋아질 수 있는 시기다라는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은 손절하거나 이제 정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추가 매수를 한다면 눈으로 실적이 확인되면 그때 추가 매수하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아마도 주가가 움직일 때도 그 시기에 맞춰서 움직일 것 같아요. 인터플렉스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어쩔 수 없이 지금은 보유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지금 추가 매수에 대해서는 저는 매수는 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인터플렉스 엄마랑 여행가자님이 4년간 속 썩고 있는 종목이라고 접수 주셨는데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저희 측에 계속 연락 주세요. 자, 현대모비스 갑니다. 문자로 접수가 돼 있어요. 이분이 비중이 40%예요. 318,200원이 매수가.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비중이 좀 큽니다. 뭐 기대 요소는 사실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잖아요. 현대모비스. 네. 저는 이제 사실 그 현대모비스도 제가 이 기업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드렸어요. 사실 1월달 지금 보면은 날짜를 한번 보면 이때 날짜가 1월 20일이거든요. 1월 20일 날. 이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드렸냐면 자동차하고 부품주들은 이제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기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했던 때가 바로 이때였어요. 왜냐면 이때 물량을 넘기기 시작했거든요. 많이 올라왔어요. 과도하게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싸니까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비싼 걸 누구한테 팝니까? 개인한테 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위험한 종목 중에 하나예요. 지금 현대모비스 이런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 업체들 잘 빠져나와야 됩니다. 지금 가격대에서 현재 보면은 30만 8천 원 정도인데 32만 원의 매수 가격이 그나마 지금 그렇게 높진 않아서 이 기업은 본전이 32만 원이라면 32만 원 올라왔을 때 빠져나와야 됩니다. 신규 매수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기업은 매수가 회복되면 즉 32만 원에서 빠져나오자 신규 매수에 대해서는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잘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취해보자. 현대모비스 답변 주셨고요. 신규 매수는 지금은 아니다. 답변입니다. 자, KMW 역시나 유튜브 통해서 새로 사도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 이분은 회사에 무슨 일 있어요? 이거 새로 사기에도 좀 겁나는데 사도 됩니까?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미리네님 매수 가능할까요? 일단 사실 앞에서도 상담을 했던 게 5G 관련주를 상담을 했잖아요. 거기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은 5G 쪽에서 투자가 좀 지연됐다? 근데 주가가 결국은 이게 굉장히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올라갔던 만큼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KMW의 주가를 보세요. 2019년도에 엄청난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별로 안 빠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주가가 위쪽에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 흐름을 보게 된다면 사실 KMW는 지금 빠질만한 기업이에요. 빠질만한 가격이고. 그러니까 지금은 무리하게 따라붙지 마시고요. 나중에 이제 5G 쪽도 다시 한번 수급이 돌기 시작할 텐데, 제가 볼 때는 KMW 같은 경우에는 55,000원 정도까지는 좀 열어두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리하게 접근하지 마세요. 역시 매수에 대한 부분은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신규 매수 일단 멈춰보자, 자제해보자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언젠가 사인이 나오겠죠. 자, 혜태 제과식품 들어와 있어요. 유튜브 통해서요. 역시나 이 신규 매수 관점 질문입니다. 식량난이라는데 매수해도 괜찮나요? 아카시아 님이 연락 주셨네요. 혜태 제과식품, 식량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식량난이다라는 건 우리가 지금 계속 밥을 굶고 있나요? 네,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식량난이라는 표현은 좀 약간 좀 과격한 표현이고, 결국 지금 이제 많이들 얘기했던 그 뉴스에서도 보면, 제가 얼마 전에 예전에 뉴스를 봤던 것 중에 이제 집에서 사람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편의점에 소주가 없다. 소주를 구할 수 없다. 이런 뉴스가 났던 걸 한번 봤었거든요. 근데 제가 앞에 편의점을 보니까 소주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식량난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식량난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게 됐고, 그런 뉴스들이 요즘에 좀 많은데, 실제로 그래서 이제 햇반도 이제 없어서 못 살 것이다. 재고가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마트 한번 갔는데 햇반을 엄청나게 세일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식량난이라는 건 과거하고 지금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쨌든 식량에 대한 문제는 기후 변화에 대한 문제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재배를 할 때도 겨울철에 재배할 수 있는 식물들도 사실 우리가 여름에 재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름에만 재배할 수 있는 것도 또 겨울에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확대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고요. 혜태제과식품, 만약에 그랬다면 이제 주가가 벌써 올라갔겠죠. 그래서 혜태제과식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선택을 좀 잘못하셨어요. 이 기업은 거래가 별로 없어요. 애초에. 그래서 거기에 또 맞지 않는 종목이 뿐더러 애초에 거래가 없고 거래량이 없는 기업은 건드리면 안 돼요. 이 기업은요, 8,500원 정도인가요? 이 기업 8,500원 정도까지 왔을 때, 그때 좀 잘 정리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매수에 대해서는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매수 유보 답변으로 정리합니다. 자, 앞서 인터플렉스 있었는데 이번엔 인텍플렉스 들어왔습니다. 문자로요. 25,200원 40%. 손실 구간인데 비중이 조금 크신 것 같아요. 많이 올라왔다가 쉬는 중입니다. 이거 추가 매수 가능한가요? 지금 인텍플렉스도 지금 보면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다가 좀 쉬고 있고. 근데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주가라는 게 언제까지나 올라갈 수 있을까요? 고점이라는 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특히나 이제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어느 순간 떨어지고 딱 이제 그 전의 흐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주가가 올라갔다 또 떨어지고 다시 또 올라갔다 떨어지고 또 올라갔다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겠지. 근데 이런 생각하고 들어가는 순간이 또 고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욕심을 부릴 때가 아니고요. 만약에 이제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수익이 나고 있다면, 지금 또 수익이 좀 줄어들고 있어도 좀 아쉬워할 필요가 없이 저는 지금쯤이면 정리를 좀 해 나갈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기업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25,000원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때는 좀 정리하시고요. 신규 매수도 지금은 좀 위험한 자리라서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매수 유보고요. 자, 테스 들어와 있습니다. 유튜브 통해서요. 김복희 님이 테스 사고 싶어요 라고 연락 주셨습니다. 김복희 님 매수 가능일까요? 테스형을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때 좀 핫했던 기업이잖아요. 근데 테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하이닉스 쪽에 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도 사실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이거든요. 낸드 플래시. 근데 낸드 플래시 쪽은 앞으로도 사실 전망은 분명히 있어요. 최근에 뭐 디램도 많이 가격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나 수요가 꾸준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테스는 매수 관점에서 본다, 좀 길게 본다면 지금 반도체 안에서도 괜찮은 흐름을 좀 예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주가 그동안 좀 오랫동안 달려왔기 때문에 너무 먼 가격을 보지 않고 기본적으로 한 35,000원 정도까지 본다면 그래도 이 정도에서는 트레이딩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스의 경우에는 매수 가능 의견 드리겠습니다. 테스 매수 가능 답변 주셨습니다. 오늘 좀 흔치 않았던 매수 가능 답인 것 같아요.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자, 라파스 갑니다. 유튜브 통해서 들어왔어요. 31,000원에 30% 손실 구간인데 1월에 매수하셨대요. 두목곰님의 연락인데 이 두목곰님 어떻게 해요? 전략을? 네, 31,000원에 매수하셨군요. 네. 그러면 제가 볼 땐 딱 여기 올라갈 때 여기서 매수하신 것 같은데. 아... 참
어떻게 기가 이렇게 또 막혀요. 매수를 하기가 네. 쉽지 않거든요. 근데 쉽지 않은 것도 해냅니다. 일단 중요한 건 이 기업 자체가 성향이 그래요. 그동안 이제 주가의 움직임을 보세요. 위쪽에 꼬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다는 건 결국 단기 물량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 기업은 팔 때는 걸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수 가격이 31,000원이면 저는 지금부터 31,000원 매수, 31,000원에 그냥 매도를 걸어 놓으시면 어느 순간 올라갔다가 체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기업은 신규 매수하지 마시고요. 31,000원에 그냥 매도를 걸어 놓으세요. 그래서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매수 유보입니다. 라파스 잘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전해주셨어요.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문자로 신규 매수 관점 가능합니까? 연락이 왔습니다. 1말 2초, 1월 말 2월 초에 그간의 답답함을 토해내듯 올라갔는데 그 뒤는 또 잠잠합니다. 요거 괜찮나요? 사실 뭐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 지금 흔들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매수와 매도의 싸움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전까지는 이제 이쪽으로 시원하게 뚫렸다가 올라가면 떨어지고 또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매수와 매도의 지금 공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가격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한쪽으로 균형이 좀 쏠리면 그때부터는 주가가 크게 올라가거나 또 크게 무너집니다. 근데 이 가격은 사실상 여기서 이제 어느 힘이 더 세다라는 건 아직까지 알 수는 없어요.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쪽으로 24,000원이 고점이잖아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본다면 이 기업은 잡아주고 있는 가격대가 21,000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21,000원 가격대를 깬다. 그러면 갖고 있던 분들은 좀 나오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24,000원 가격을 넘어간다. 차라리 넘어갈 때 매수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지금은 매수, 매도에 대한 의견 자체는 힘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 그리고 매수를 할 거라면 24,000원 넘어갈 때 그때 보시는 게 낫겠다. 라고 해서 저는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 JYP엔터 유튜브 통해서 들어왔어요. 37,200원에 사셨대요. 소폭 수익 구간 15%. 유영수님의 종목입니다. 이분 더 끌고 갈까요? 37,200원이면 지금 매수 가격하고 차이가 얼마 안 나네요. 350원. 네. 그래서 다행이에요. 지금 수익이 나신 게 어딥니까? 지금 손실 나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한데, 근데 지금 보면, 어쨌든 지금 이 JYP 엔터라는 회사, 이 소속되어 있는 연예인들이 활동을 굉장히 좀 잘 많이 하고 있고, 활발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엔터주 중에서는 가장 탑픽으로 많이 꼽는 종목이기도 해요. 실적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지금 JYP 엔터는 사실, 지금 가격대라면 끌고 갈 수 있는 가격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차라리 이 기업은 한 4만 1,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끌고 가면서 그때 수익으로 한번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신규 매수는 굳이 하실 필요는 없다. 라고 생각이 들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41,000원까지 그래서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JYP까지 굿바이 상담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뒷종목이 P&K 피부임상연구센터. 종목명 12글자짜리였는데 의견이 궁금했는데 다음 시간으로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시장은 상승 탄력 초반 대비 확연히 줄어들었는데 장 끝까지 집중하셔서 대응하시고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